공개해볼까요? 돈도 들어가고 사랑도 깨지고. 불임 환자분들은 되게 주기적으로 좀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배란 전에는 임신을 기다렸다가 생리가 나오면 임신이 아니니까 그때부터 우울증에 빠지죠. 그러니까 좀 기대했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자꾸 오니까 우울증으로 빠지고, 또 하나는 검사를 자주 해야 되니까 체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니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시술비도 만만치 않죠.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 그러는데 그것도 세 번째 스트레스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3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예. 이 인공수정과 이제 3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계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과 내기죠. 우리가 보통 시험과 내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지금 난자증. 체외 수정과 배아 이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시험과 내기 중에 미세 수정한 한 단계입니다. 체외. 예. 이렇게. 즉 우리가 말하는 시험과 내기란 배란 주사를 맞아서 과배란을 시켜서 다수의 난자를 체외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체외가 즉 인큐베이터 속이죠. 체외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킵니다. 이 수정된 수정란을 3일 내지 5일간 배양해서 다시 이 여자 환자분의 자궁으로 이식시켜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체외 수정과 배아 이식, 또 쉬운 말로는 시험관 내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데도. 예, 맞습니다. 시험관 내기는 한 주기를 시술하는데 대개 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달이죠. 그러니까 주사 맞고 난자를 키우는 과정이 한 2주, 배아 이식 받고 다음 임신을 기다릴 때까지 한 2주, 4주 소요가 되죠. 네. 또 문제는 이제 한 번 또 실패했다고 해서 금방 또 시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간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우리 몸도 좀 쉬어야 되니까 네. 약 한 3개월간 휴식기를 갖고 다음에 시술을 하게 되죠. 체외 수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공수정보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주기당 시술비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가량. 인공수정은 얼마나 듭니까? 인공수정은 한 50만 원에서 한 그 정도 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시험관 내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일반 불임 부부에게 정부에서 그 시술비의 반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예. 뭐 좋은 일만 남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예, 열어볼까요? 물음표를. 네. 이렇게 하면 아기가. 우리 힘들게 나온 아기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부부가 열심히 다니시고 아주 치료를 잘 받으면 불임은 극복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잘못된 상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를 빨리 낳겠다고 애초에 그 산부인과 찾아가서 시험관하기 해볼게요.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도 예. 계시다고 하는데. 예. 시험관하기에 대해서요. 저희 그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들을 저희들이 좀 뽑았습니다. 뽑아봤어요. 예. 저희가 3위부터 한번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태아 성별을 고를 수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자, 저 이효연 씨에게 한번 씨한테 여쭤볼까요? 여쭤볼까요? OX. 글쎄,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들, 딸을 알려면 염색체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텐데 그런 과정은 글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힘들 그렇고 것 정부 같다. 시책에도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뭐 아이를 그거 뭐 낳고 싶은 성별로 하면은 뭐 그건 너무 불균형.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정답은? 역시 시험관 아기에서 태어나는 아기를 조사해 보면 반은 여아이고 반은 남자아이입니다. 일반 자연 임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혹시 궁금해해서 요구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런 시술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둥이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도 네. 좀 많이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김영희 씨. 예, 제가 저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저걸 한번 해볼까 했는데 남포에서 난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중에서 확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럴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 오. 네. 네. 그다음에요? 네. 높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험관 얘기를 할 때는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아를 둘 내지 셋을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날 확률이 한 15% 정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불임 환자분들이 아기가 없는 분이니까 쌍둥이를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쌍둥이가 꼭 의학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맞습니까?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정말 쌍둥이는 아니죠. 예. 예. 근데 그리고 여기 좀 자료에 의하면 새 쌍둥이의 확률도 2%에서 4% 정도 된다고 하는 거. 그거보다는 조금 아마 낮을 겁니다. 새 쌍둥이도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의학적으로는 아이가 이제 한꺼번에 엄마 태아에서 한꺼번에 자라는 게 좀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아이가 없던 분들이 쌍둥이를 얻게 되면 기쁨이 정말 2배, 4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고생이 두 배는 되지. 고생이. 아, 고생을 그만큼 했으니까 많이 받아야죠. 자, 자, 질문 1위 한번 확인할까요? 자, 시험관 아기로 태어나면 몸이 약하다. 사실 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염려는 되는데 자, 이 과연. 질문은 예비 김종석 아빠 씨. 앞으로 뭐, 예비 아빠 되셔야 되는 김종석 씨가 한번. 엄마 자궁에서 수정된 게 아니잖아요. 인공적으로 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면역력이 좀 약할 것 같아요. 면역력이. 예. 그래서 몸이 약하다. 오. 약하다. 오. 오. 박사님? 그렇죠. 예. 흔히들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니까 시험관 아기를 한 아기가 약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78년도에 첫 시험관 아기가 영국에서 태어났죠. 루이스 브라운이라고 아주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현재 매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기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0만 건의 시험관 아기가 시술되고 있고 태어나는 아기가 한 20만 내지 30만 명이 매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불과 78년에 첫 성공 케이스가 있었고 예. 이 루이스 브라운이 이제 성인이 돼서 내년 1월에 아기 엄마가 된다고 합니다. 네, 건강하게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도 전생과 똑같이 건강하다. 그야말로 불임은 경제 질환입니다. 정말 부부가 불임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부 모두에게 그 키가 달려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스타들이 그 어려운 검사에 나섰죠? 네. 예,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불임검사 현장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가족들의 임신을 위한 건강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임검사는 부부가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여자의 경우 생리 주기를 맞춰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하므로 남자가 먼저 검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정액 검사는 우선 3일간의 금욕 기간을 가진 후 정액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자의 운동성, 수, 모양 등의 정상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성 불임 검사의 경우 생리 주기에 따라 가능한 검사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므로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위한다면 자신의 생리 주기를 미리 알고 검사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 검사받은 비타민 가족분들 모두 건강한가요? 정자 모양에서 정상적인 모양을 보이는 정자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연 검사 결과 이상을 보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과는 잠시 후 신호등에서 공개됩니다. 자, 한국인의 경제 질환 제8탄 오늘 불임에 대해서 알아보고